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3번 연속 인하되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600만 가구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워싱턴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서부 일대에서는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화물운송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새 규정을 검토 중입니다.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이 요구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1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약 50% 오르면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미국이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브리핑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난 10월 회의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균형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 동시에 3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엔 한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nsumer spending appears to have remained solid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has continued to expand. 또한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률 달성과 2% 물가란 핵심 목표와 관련해 두 개 목표 모두 위험에 신경 쓰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경제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회의 과정에선 금리 인하에 3명의 위원이 반대하는 등 내부 이견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뒤를 이어 누가 차기 의장으로 지목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해 현재 600만 가구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 위를 떠다니고 주택들은 흙탕물에 반쯤 잠겨버렸습니다. 며칠 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도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This is the worst I've seen. I was okay until I walked out and saw it this bad. Then it's like, okay, so maybe we should consider at least moving everything important upstairs.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워싱턴주 서부 지역입니다.
저지대에서는 4인치의 강수량이 보고됐고 일부 고지대에서는 10인치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대기의 강, 즉 짧은 시간 동안 아열대 수증기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했습니다. We anticipate the heavy rain that we've been experiencing for the last couple of days to continue and even increase in the afternoon and evening hours tonight and continue into the night. And so this atmospheric river event is far from done, and we're receiving signals that it's going to be wet next week as well. So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와 침수, 산사태 위험까지 겹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급류에 휩쓸린 주민 수십 명이 구조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우가 예보되면서 저지대와 강유역 주민 7만 5천 명에게 대피 명령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워싱턴주를 포함해 아이다호, 몬태나 일부 지역 600만 가구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도 명령했습니다. So I just signed a statewide emergency declaration in response to the intense flooding Washington State and Washingtonians are experiencing this week. By the end of tonight, when the sun goes down, you will have over 100 Washington National Guard members surge to help local communities. And by the end of the day tomorrow, you'll have over 300 ready to go, to include some of our best aviators and some of our best folks that really specialize in these types of rescues and public assistance. 전례 없는 폭우로 북서부 주요 강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제방 설치와 대피소 운영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중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계속된 폭설로 아이오와주에선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화물 운송업계가 운행 제한과 안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오와 모터트럭 협회는 연이은 폭설과 돌풍으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된다며 기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폭풍이 도로 결빙과 시야 악화, 교통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specially in the middle of the week, that's when a lot of trucks are also moving. So when you have a blizzard or a weather incident on a Tuesday, Wednesday, or Thursday, you're even going to have heavier truck traffic. 현재 아이오와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밤사이 돌풍은 시속 최대 60마일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국은 이번 주 동안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주말 내내 영하권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사용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가족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한국과 영국, 독일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이던 42개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며 기존에는 이스타를 통해 90일 이하 관광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규제가 테러와 사기, 폭력 위협 등 잠재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공공의견 수렴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2026년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스타 승인이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LA 주방위군 투입을 또다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배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지난 6월 LA에 벌어진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배치를 지시했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이 투입됐고 병력의 대부분은 철수해 현재는 약 100여 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위가 진정됐고 더 이상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법 집행이 방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치 중단을 명령했고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마약 밀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서 유조선을 억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인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조선의 국적이나 억류 이유,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이번 압류 작전을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해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미 해군 소속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비행하는 등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입원인 석유를 겨냥한 것은 새로운 단계의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 20여 대를 격침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육로를 통한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33년 만에 최악으로 여겨졌던 올해 홍역 감염 사태가 다시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전역에서 84건의 새로운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현재 250명 이상이 감염 가능성으로 격리 중이며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여행과 국내 이동이 잦아들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홍역이 쉽게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르면서 올겨울 난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9월 말 이후 39% 급등했다가 이번 주 들어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약 5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천연가스 평균 가격은 100만 BTU당 2달러 19센트였지만 올해는 3달러 56센트, 2026년에는 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천연가스로 인한 난방비는 평균 3% 인상될 수 있으며 북동부 지역은 4%, 중서부는 7%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가 미국 전력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전기요금도 7.4% 인상됐고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는 각각 9%와 2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경비행기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쯤 올랜도 인근 95번 고속도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경비행기가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Like we were the car right behind the damage. It was so scary. You know, the debris started coming at us and we had to swerve out of the way, you know.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57세 여성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비행기 조종사였던 20대 남성 2명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조종사가 경비행기 양쪽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고로 인해 한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공개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실질적 총수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박대준 대표는 사임했고 다음 주 청문회엔 미국인 임시대표가 나섭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쿠팡 모회사 미국 법인은 직접 사태를 적극 수습하겠다면서 헤럴드 로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국회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함구한 채 로저스 임시 대표가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범석 의장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좋게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작 자신도 원인 규명이나 고객 보상을 책임지고 마무리하지 않은 채 떠났고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미국인 임시대표가 국회에 방패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등기이사와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미국에 머물며 노동자 사망 등 국내 사고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고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약관 배상 조항도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쿠팡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에 대해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SNS에 신뢰할 수 있는 종전안을 두고 국제 파트너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담은 문건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 항목의 기본 문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미국,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 문서를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현지 시간 10일,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결국 오슬로 시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차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시상식에는 그의 딸 소사 마차도가 올랐는데요. 딸이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마차도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워야 한다며 이 상은 모든 베네수엘라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마차도가 앞서 노벨 평화상 참석을 위해 비밀리에 배를 타고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와 카리브해 섬나라 휘라소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여정이 지연되면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시상식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공개 촉구했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중남미 여러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 마차도의 수상을 축하하고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모로코 북부 관광도시 페스에서 주거용 4층 건물 2동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요. 중세 이슬람 문화관광지인 페스는 노후한 기반시설로도 잘 알려져 있어 건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모로코에서는 건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5월에는 건물 붕괴로 10명이, 작년 2월에도 주택 붕괴로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과로사와 산재 사망입니다.
그럴 때마다 쿠팡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문제가 커지는 걸 막는 데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쿠팡의 대응이 왜 논란이 됐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란 제목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지난해 5월 과로사한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그런데 유족이 쿠팡 대리점으로부터 처음 들은 말은 사과나 위로 대신 회유였습니다. 쿠팡의 대리점주는 우리 아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회유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대리점주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쿠팡의 대응 지침인 건지 그 답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납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대외비 문건, 정식 문서 번호까지 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119 신고를 한 뒤 곧바로 현장 통제와 정보 수집에 나서도록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1시간 이내 사건 내역을 작성해 쿠팡 위기관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측의 이 첫 기록이 노동부 조사와 산재 판단의 자료로 제공됩니다. 초기에 이 노동자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에 대한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진술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회사 조사지. 가장 신경 쓰는 건 노동부 대응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면서 노동부 출신 전관 등 네트워킹을 가동하라는 지시까지 꼼꼼히 덧붙였습니다. 여기 노동청 출신들 위주로 된 스페셜 조직이 하나 있는 걸로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도 잘 막아왔던 거죠. 언론과 국회에 대한 대응은 더 직접적입니다. 왜곡 보도 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강력 대응에는 마케팅, 행사 보류가 병기됐는데 광고와 협찬을 빌미로 언론사를 압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회 환노위 의원실에 신속 소명에 확산을 조기 방어하라는 지침도 적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망사고 기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쿠팡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쿠팡 측은 해당 문건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문서가 아니며 동일된 문서 번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불법 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인사들이 벌인 전방위 로비의 대상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인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과 다이아몬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엔 민주당 현역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자칫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감쌀 생각도 없고 또 시간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덮었다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매를 맞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하고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제 저녁 이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만난 자리에서도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다는 대화가 오갔다며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 상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까지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전망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필리버스터 의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 9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59개 법안이 처리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올린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여야가 충돌했고 결국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최대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성용 천막까지 쳤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12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오늘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비쟁점 법안들 역시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유튜브나 SNS 영상을 보다 보면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교수들이 등장해서 효과가 좋다며 약을 파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도 속기 쉬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대책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S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염약을 추천합니다. 딱 3개월만 드셔보세요. 또 다른 S대 전문의는 비만 세포를 없애는 살 빼는 약이 있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절대 식단,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유튜브 광고에 자주 뜨는 영상들입니다. 중후한 목소리에 신뢰감 가는 외모지만 전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들입니다. 실제 의사가 아니라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죠. 저런 말하면. 유명인 얼굴을 대놓고 쓰는 광고도 있는데 20대도 속을 정도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인증한 공식에 벌써 내 스마트폰에 있어. 그리고 이건 하루 종일 매일 할 수 있어. 당연히 봐도 진짜 같은데 신종 범죄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우려도. MBC 앵커가 불법 도박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실제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뉴스 형식까지 실제처럼 따라했습니다. 지금 바로 카지노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람 AI 아닌 거 진짜 같은데요? 가짜예요? 정부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런 불법 광고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AI 영상엔 AI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최대 2%인 부당 광고 과징금도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처나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심의 전이라도 바로 플랫폼사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모임과 약속이 늘어납니다. 함께 웃고 한 해를 나누는 시간.
그만큼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정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높아집니다. 즐거운 자리 후에는 직접 운전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 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술이 깼다고 느껴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반응은 여전히 늦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